서독과 동독을 나누는 경계선은 우리나라 똑같이 철조망이 쳐있고 군인들이 지켰던 곳이에요. 저희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독일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해서 분단된 게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서 물론 벌받아 서 분단된 거니까 결국은 통일을 했죠. 그러면 그 시각을 그대로 아시아로 갖고 와버리면 어느 나라가 쪼개져야 되나요? 분단돼야 되나요? 우리일까요? 일본일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분단했어요. 전쟁의 가해자를 분단시킨 게 아니라 전쟁의 피해자를 분단시킨 게 바로 우리의 분단의 시작입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분단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분단의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38선을 안 그었으면 분단이 될 일은 없었겠죠. 38선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만들어진 선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8월 15일 날 만들어진 선이 아니라 8월 11일 날 미국이 소련에 제안을 해요. 우리 38선으로 한번 선배가 안 보자. 그래서 소련이 12일 날 바로 하루 만에 오케이 사인해버리고, 그래서 이미 12일 날 남북이 분단돼 있기로 약속이 돼 있고 15일 날 발표를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남북은 분단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 3년 뒤에 정부가 수립됐고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38선 초기 사진이 이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38선이 어디 표시되어 있을까요? 여기 사진 보세요. 38선이 어디 표시되어 있나요? 저기 뒤에, 여기 뒤에 있는 나무 판자에 38이라고 써있죠? 저걸로 분단된 거예요. 철조망이 아니었어요. 군인도 처음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면 8월 15일 당시에 소련은 여기 개성 쪽에 있었고요. 미국은 한반도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9월 8일 날 한반도에 들어오죠. 그래서 거의 한 달 반 동안 38선을 지키는 군인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1946년 5월 달에 바로 한반도에 콜레라가 퍼집니다. 그 이후로 군인들이 군 지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46년 5월부터 신문에 경고문이 뜨기 시작해요. 앞으로 38선은 무단으로 월경할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군인들이 이렇게 등성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진은 46년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게를 메고 있는 분은 누가 봐도 우리 민족 사람이죠, 그죠? 지키는 사람은 군인이에요. 근데 미국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미국인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 미국이겠죠. 이 사람 보면은 행동이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약간 보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 뒤에 집이 하나 보여요. 이 두 군인 사이에 집이 하나 보입니다. 제가 추측해 본 바로는 분명히 한 3개월, 4개월 전에는 저 집에 내가 갔어. 그래서 갑자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저 집에 잘하네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이 안 통하니까 바디랭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분단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끔찍한 전쟁이 발생했고요. 한국전쟁, 6.25 전쟁은 우리는 정말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요.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얘들아 전쟁 언제 일어났을까? 선생님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요일까지 알아요. 일요일이고요. 새벽 4시에 파주는 맑았습니다. 까지 애들은 이거 나쁜 거 너무 좋은 겁니다. 전쟁의 시작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는 휴전협정, 정전협정은 그 학생들에게 똑같이 물어보면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다 모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정전협정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있었을까요? 53년 몇 월 며칠? 7월 27일. 그럼 더 들어가 볼게요.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이었습니다.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시간도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정전협정 원문을 보여드릴게요. 잘 멀어서 안 보이겠지만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서명한 이 문서에는요,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세 개 나라가 사인을 합니다. 세 개 나라 사인을 하면 10시부터 전투가 멈춰야 될까요? 계속해야 될까요? 당연히 멈춰야 되겠죠. 하지만 정전협정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협정문의 발효는 정확히 12시간 뒤인 오후 10시에 발효된다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12시간 동안 뭐 한 걸까요? 또 싸우네. 그래서 저는 전쟁의 본질이라고 봐요. 전쟁은 도덕성도 없고 인간성도 없고 양식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이런 게 안 통하는 게 전쟁이죠. 12시간 동안 군인들만, 죄 없는 이등병, 1병, 3병 동장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만 억울하게 죽은 게 바로 정전협정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혹시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시면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고지전 영화에서는요, 이순신 장군의 명언, 아주 좋은 명언을 패러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딱 53년 7월 27일 아침에 정전협정군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쭉 퍼집니다. 근데 이 정전협정군의 발효를 제일 처음 알리신 분이 혹시 누군지 알고 계세요? 지금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이세요. 송혜 선생님이 그때 뭐랄까 정파병이었거든요. 모수보호로 통과됐다라는 거를 오전 10시에 알려주신 분입니다. 아무튼 오전 10시에 통과됐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주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울기도 해요. 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난 살았잖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기서 찝차가 쭉 오더만 높으신 분이 딱 내려요. 그래서 야, 지휘관들 다 모여. 라고 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드디어 오전 10시에 정전협정 문이 닫았다. 주인들이 아싸. 좋아합니다. 근데 한마디 하죠. 이순신 장군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의 배가 있다고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우리에겐 12시간의 시간이 남아요. 최후의 작전을 통해서 우리 땅을 찾아야 됩니다. 군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이었겠죠.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지막에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 고지전에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껴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뭘 기도하냐면 제발 이 안개가 10시까지 거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실제로는 안개가 거칠게 군인들은 돌격 앞으로 하고 뛰어가고 똑같은 화면에서 마지막 장면은 죽은 군인들만 나오고 영화는 끝입니다. 이게 전쟁의 본질이고요. 정전협정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분단이 됐고요. 그리고 정전협정이 맺으면서 지금까지 분단 7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단을 우리가 원했으면 저도 통일교육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남과북이 처음부터 정부 만들고 제대로 하고 살기 싫어 라고 하고 전쟁하고 이랬으면 굳이 뭐 통일교육을 왜 해요? 영국과 똑같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랑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단을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특히 뭐 유감순 열사, 안중근 의사 이런 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분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는 해방하면 두 개로 나라를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독립운동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그래서 저는 통일 이야기 근본은 분단이라고 보고요. 분단의 시작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우리한테 분단될 거라고 미국과 소련은 알려주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통일을 우리 너무 원하잖아요, 그죠? 통일 언제 되기를 바라세요? 여기 계신분요? 혹시 언제 되기를 바라시나요? 내일. 네. 지금 당장. 다르다. 역시 통일의 찐인 분은 다르네요. 혹시 언제 되기를 원하시나요? 당장. 그러게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통일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봐봐라. 이 사진은 뭘까요? 감자입니다, 감자. 이 사진에 있는데요. 한 가지 슬픈 남편의 사연이 담겨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직장 일을 하는데 둘 다 맞벌이 부부예요. 야근을 합니다. 근데 직장이 너무 바빠서 저녁도 못 먹고 야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근데 밥하기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마트에 들어서 감자를 사갔거든요. 지나갔더만 남편이 일찍 퇴근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누가 TV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남편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줍니다. 여보, 나 이래저래고 이래이래해서 너무 힘들었어 오늘. 나 그래서 밥하기 힘들고 하니까 나 씻고 옷 갈고 나올 테니까 감자 반만 까서 냄비에 넣어줘 라고 한 거. 이해되세요? 감자 반만 까서 넣으니까 이러면 어떠세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이거 보고 통일이 될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분단을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잖아요. 함께 산 부부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70년 넘게 갈라진 남자복이 통일이 될까?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강사는 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이렇게 쫙 보니까 놀랍게도 제가 남자가 남자 편 드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트가 돼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하트가 있어요.
여기 되게 하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내가 진짜 화가 났으면 이 사진을 찍었을까요? 안 찍었죠. 근데 아내가 손 한번 빽 찌르고 남편 등한테 때리고 뭐라고 한 다음에 생각해보니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진에 올라온 이유는 그거예요. 이 부부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지만 둘이 개그 코드는 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한번 웃겨주려고 남편이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보고 화는 났지만 한번 웃어넘기고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진짜 화가 났으면 전 이 사진을 구하지 못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남자분 또 통하는 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놀랍게도 통일 방안이 통했어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를 보시면 또 그럽니다. 에이, 저거 너무 도작 같다, 거짓말 같다. 그래서 버전 2를 준비했습니다. 요거 긴장하게 배추 반만 썰어줘. 알았어. 긴장 나와라. 저는 남자니까 남편 이상은 남편이 참 현명합니다. 저러면 다시는 안 시키겠죠. 등짝 한 방으로 집안일을 면제받은 거죠. 네, 아무튼 저도 결혼 안 했지만 이러면 좀 장가 못 갈 거예요, 그죠? 네. 아까 제가 남가북이 통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남가북의 통일 방안입니다. 남가북은요, 지금부터 24년 전인 2000년 6월 15일 날 남쪽에 김대중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난 6.15 공동선언 이항에서 남가북 통일의 방법을 합의했습니다. 안건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항이 두 번째 항이 나와 있고요. 남가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좀 말이 어렵죠? 제가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검은 책이 우리나라 통일 방안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이 통일 방안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지금을 바꿔보면 이 통일 방안은 진보가 만들었을까요? 보수가 만들었을까요? 보수가 만들었습니다. 89년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시작을 해서 김영삼 정부 때 94년도 때 한자를 떼버리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만들었고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당시 야당, 여당 통일 방안 너무 좋은데? 라고 다 합의해준 통일 방안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올해가 나온 지 30년 된 통일 방안이에요. 근데 거의 다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교수님이 대한민국 성인 1000명에게 설문지를 돌려봤대요. 이 통일 방안 아시나요? 1000명 중에 몇 명이 한다고 그랬을까요? 6명이 있나요? 0.6%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북한의 통일 방안입니다. 여기 파란색 글씨가 고려 연방제라고 부르고요. 원래 명칭은 좀 길어요.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라고 긴데 보통은 고려 연방제라고 부릅니다. 1980년도에 만들어진 통일 방안이에요. 네. 이 통일 방안이 왜 공통점이 있냐? 우리나라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통일은 갑자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겠죠? 저는 항상 통일을 결혼에 비유하거든요. 제가 소개팅하러 갔습니다.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보자마자 나 당신과 결혼할래요. 여자가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욕을 하면 되지. 저런 XX 이렇게 바라볼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게 순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 방안을 3단계로 쪼갰어요. 1단계 통일할까요? 아니에요. 1단계 뭐 할까요? 대화해야죠. 만나야죠. 교류해야죠. 2단계가 연합제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통일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너무 길면 연합제입니다 라고 말해도 90점은 나와요. 네. 이제 3단계째 뭐 하는 걸까요? 그때 드디어 통일하는 거예요. 충분히 만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나서. 자, 북한은 연방제로 1단계로 끝나요. 그럼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통일을 빠르게 하는 걸 원할까요? 천천히 하는 걸 원할까요? 그죠? 그럼 북한은 연방제 1단계 끝납니다. 그럼 북이 주장하는 통일은요, 우리처럼 통일 천천히 하자고 할까요? 빨리 하자고 그럴까요? 북한도 통일을 우리처럼 천천히 하자고 해요. 남북 통일 방안 첫 번째 공통점, 통일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갑자기 하면 너무 힘들어요. 독일이 그랬잖아요. 독일은 베를린 합병 무너지고 329일 만에 통일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그거 알고 있죠? 그 길을 그대로 갈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통일을 천천히 하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연합제 연방제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또 준비해봤습니다.
연합은 이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연합이란 제도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제도일까요? 원래 있는 제도일까요? 원래 있어요. 이거 어디 있는 연합제 어디 있는 제도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 연합 똑같아. 이러다가 대통령 다 따로 있죠. 나라 다 따로 있죠. 국기 다 따로 쓰죠. 하지만 유럽연합은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각자 결정하나요? 모여서 함께 결정하나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당장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국가는 두 개예요. 그죠? 정부도 두 개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체리도 두 개예요. 이거를 갑자기 무리하게 합치지 말고 이 상태로 일단 두자라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죠? 근데 뭐만 달라질까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요일날 평양 가서 냉면 먹을까? 그럼 갈 수 있는 거예요. 북한도 제주도 한번 올라올까? 그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여행 가는 거와 그날에 사는 건 다른 느낌이죠. 제가 미국 여행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미국이 이민 가는 건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남북도 그럴 거예요. 당분간은 거주 이전을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독과 동독이 그럴 겁니다. 동독에서 갑작스러운 인구가 서독으로 몰려왔어요. 동독도 힘들었어요. 서독도 더 힘들었죠. 그래서 그건 말할 겁니다. 여행 가더라도 사는 건 말할 거예요. 사는 건 좀 복잡하게 갈 겁니다. 네. 자, 이 연합도 조금 이해됐죠? 그 연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북이 주장하는 연방이라는 제도는 북한이 처음 만든 걸까요? 원래 있는 걸까요? 이것도 원래 있는 거겠죠. 어디냐면 연방제는요. 여기 표를 보시면 뭐만 다르나요? 딱 연합과 연방 표를 보면 뭐만 차이가 나요? 국가만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연합은 국가가 아니에요. 연방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방제 어디 있을까요? 흔히 정말 많은 나라가 연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죠. 러시아도 연방제예요. 독일도 연방국가예요. 저는 영국을 예를 많이 듭니다. 영국의 나라 이름을 영어로 잉글랜드라고 부르나 우리가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부르나요? 왜 잉글랜드라고 안 부를까요? 그 안에 잉글랜드가 있죠.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가 모여서 유나이티드 킹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대단한 우리나라의 자랑 손흥민 선수 아니죠?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그런 뛰고 있는 축구 리그는 유나이티드 킹덤 프리미어리그라고 부를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고 부를까요? 그 잉글랜드로 불러요. 왜냐하면 연방제인데 각자의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축구 리그 4개가 따로 돌아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심지어 월드컵은 따로 나갑니다. 올림픽은 UK로 나가지만 월드컵은 잉글랜드 따로, 웨일즈 따로 각자 나가서 경쟁해서 우승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잉글랜드가 우승하지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과 연방이라는 제도는요, 남과 북이 최초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에서 좋은 것들만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연합과 연방 이 통일 방안에서 가장 핵심은요, 1민족 2국가 이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의 다름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로 들은 단어가 있어요. 다름다움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름다움. 무슨 말이냐면 다르다와 아름다움의 합성어예요. 다른 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다른 게 아름다움이 지금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세대들은요, 5번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2번까지만 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3번까지 가던 2.1만 가던 2.7 가던 그 세대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일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 때 갑자기 통일된다? 안 가도 너무 힘들 거예요. 하나씩 만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향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남북의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남과 북은 대결 상태예요. 그죠? 왜냐하면 서로가 협박하고 있으니까요. 왜 협박하냐? 이러고 보니까 내가 널 바꿔줄 거야. 내가 널 교환시킬 거야. 맨날 싸우는 거죠? 우리 한글 공부 한번 해볼까요? 한글은 한 글자가 바뀌면 뜻이 완전히 바뀌어요. 대결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바꿔야 될까요? 대결을 대화로 바꾸는 게 통일입니다. 협박을 협력으로 바꾸는 게 통일이고요. 그래서 교화가 교류가 되는 게 통일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이후의 생각들을 더 할 겁니다. 그 아이가 더 진행할 거고, 이렇게 통일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통일되거나 이러면 정말 큰 재앙일 거예요. 네, 그래서 통일은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주제가 통일은 과정이었잖아요. 통일은 어렵지 않고 천천히 가는 거다. 또 이렇게 학생들하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지만 자기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통일 얘기하면 통일은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통일은 위에 사람들 대통령연장 땅 찍으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통일된 사례가 있죠. 바로 예멘입니다. 예멘이라는 나라가 위에 위정자들이 그냥 땅 찍으면 통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갈등 때문에 내전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통일은 위정자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통일은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통일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자, 빨간색 사과 반쪽과 녹색 사과 반쪽이 만나면 오늘 어떤 색 사과가 될까요? 우리는 보통 보라색 또는 이거나 이 색만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의 통일은, 자, 오늘 야식에 치킨이 땡깁니다. 프라이드 땡기고 양념이 땡겨요. 뭐 시키면 될까요? 반반 시키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해주면 돼요. 우리 이거를 다 해주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우리 아들, 딸들이 더 한 거를 말할 거고 그 아들, 딸의 또 아들, 딸들이 또 나갈 거고 이렇게 통일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도 통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인데요. 자, 좀 이런 거 좀 넘어가고요. 통일 얘기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이에요. 돈, 그죠? 돈 걱정 되시죠? 통일할 때 얼마큼 세금을 내야 될까? 독일은 세금 많이 냈다는데 얼마큼 낼까?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세현 장관님이 주장한 연구한 보면은요, 남가국이 발생할 통일 비용을 제일 처음 연구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어디일까요? 아닙니다. 독일도 아니에요. 어디일까요? 우리 옆나라. 일본이 1994년도에 남북의 통일 비용을 자기들이 제일 처음 연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것도 있겠지만, 자, 90년도에 과연 무슨 일이 발생했길래 일본이 이걸 연구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90년 10월 3일 날 독일이 통일했어요. 독일 통일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독일 분단도 미소의 냉전으로 분단된 거죠. 그래서 소련이 91년 12월에 해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 독일도 소련이 힘이 약해지기다라고 느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놓쳐서 통일 못한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독일은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남가국도요, 그 시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91년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발표됩니다. 그래서 남가국이 대화를 하게 해요. 92년도 대화가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많아집니다. 93년도 더 많아져요. 대화가 점점 많아져요. 이 흐름이 일본에게는 반가운 일일까요? 불안한 일일까요? 근데 통일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일본이, 야, 대한민국 너 통일하자마자 우리가 응 안 했어, 나 안 할게 이럴 거예요. 응 아니요, 그러고 우리가 할 거잖아요. 일본이 머리를 씁니다. 아, 맞다. 독일이 통일할 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 너희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일본이 연구한 통일 비용은 그에게 클까요, 작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94년도에 한반도에 딱 넘어가요, 우리나라에. 넘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아니었어. 에이, 뭐 이 정도야. 왜냐? 94년 대한민국 잘 살았잖아. 그러다 한 년 뒤에 뭐가 터져요? 이해되셨죠? 97년도는 북한은 고단행군이라는 곳에 빠져버립니다. 경계는 바닥에 치고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통일 비용이 공포로 나가고 시작합니다. 야, 이거 우리 어떻게 감당하지? 야, 씨, 지금 나가서 죽겠는데? 제대로 먹을 살이라고? 아유, 안 돼. 일본이 너무 좋아했어요. 드디어 전략이 통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통일 비용은 발생은 해요. 근데 과연 우리 국민에게 세금으로 걷게 할까요? 98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세금 내신 분 계시나요? 10년 동안? 통일 비용 세금 내신 분? 없어요. 막 금강산 가고, 개성 가고, 막 평양 가고, 백두산 가고, 개성공장 통통 돌아가고 막 할 때 우리 세금 1원도 안 냈어요. 왜 그러냐면 남가북은 교류가 되기 때문이에요. 서독과 동독은 교류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서동독은 빚만 이만큼 있었거든요. 북한에 빚이 별로 없어요. 신기하죠? 왜 빚이 별로 없을까요? 다른 나라랑 거래를 해야지 빚이 생기죠. 빚도 능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저는 프리랜서예요. 제 은행 가면 대출 거의 안 나와요. 네. 근데 뭐 학교 선생님이나 목사님들 가면은 저보다 시점이 높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무역이 많을수록 빚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은 나쁜 빚이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빚이에요. 근데 북은 그나마 중국과도밖에 거래를 못해요. 빚이 별로 없는 거예요. 빚이 있긴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에 어떤 빚이 있었어요. 그거를 푸틴이 90%를 없애버렸어. 갚지 마. 왜? 얼마 안 돼, 갚지 마. 필요 없어. 그래서 빚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자,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상식은 북한에는 어떤 게 많이 있다고 알고 계세요? 지하자원이죠. 그게 얼마큼 있을까?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가 어떤 숫자일까요? 2016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했어요. 이거를 동아일보가 고리로 보도합니다. 이 동아일보 보도 자료가 저 신문 기사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을 영국이 발표했어요. 영국이니까 조금 믿을만 하죠. 네,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얼마가 있대요? 이 1경이라는 숫자가 상상이 되세요? 공이 19개예요. 로또 1등을 몇 번이나 해놓으시고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물론 영국도 살짝 오버한 건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1경 가까이 되는 돈이 땅속에 있는 거예요. 2016년입니다. 6년, 8년밖에 안 됐어요. 저거 다 캤으면 그분 이미 부자예요. 거의 그대로 땅속에 있어요. 중국도 거의 못 해봤습니다. 그때는 거의 거래를 안 했으니까. 여기 써있죠. 가동률이 50%도 안 돼요. 그래서 땅속 그대로 있어요. 이거를 함께 캐면 남자북은 교류가 되는 겁니다. 2007년 10월 4일날 맺은 14선언 5항에는 남자북의 경제 교류의 원칙을 설명해놨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번은 지도를 머릿속에 쭉 한번 그려보세요. 북한과 남한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북한은 지형적으로 산이 많을까요? 평야가 많을까요? 산이 많아요. 그래서 북한은 자원이 많습니다. 북한은 잘하는 기술이 있어요. 아예 기술 나쁜 것은 아니에요. 대신 산이 많으니까 뭐가 부족해요? 평야가 없죠. 그럼 뭐가 없을까요? 그래서 북한에 쌀이 없는 거예요. 북한의 식량의 가장 근본 원인은 절대 농지의 부족이에요. 지금도 북한의 이 평지는요, 밭이 더 많아요, 농보다. 자간도라고 불리는 북한의 도가 있습니다. 이 도는요, 전체 면적의 90%가 산이에요. 쌀 것도 어떻게 해요? 이해되셨죠? 근데 북한도 자원이 잘 못해요. 돈이 없습니다. 기술이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쌀이 남아도요. 기술, 돈 넘쳐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자원이 없죠. 교류가 될까요? 아닙니까? 아까 제가 교류 얘기했죠. 이거를 2007년도에 뭐라고 합의했냐면 14선언 5항의 유무상통의 원칙으로 교류하자고 얘기했어요. 유무상통이 한자예요. 이해되셨죠? 이 꼭 놓고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쌀을 준 거를 2007년도에 북이 지하자원으로 일정 부분 갚은 적도 있어요. 여기 뉴스에 별로 안 났어요. 왜냐? 남북이 교류가 되네? 경제가 많이 떨어지겠네? 라고 해서 통일의 의미가 막 올라올까봐 보도를 많이 안 하고.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지도가 뭐냐면 여기 보이는 한국은요, 분단된 대한민국이에요. 통일된 코리아가 아닙니다. 근데 경제성장 그래프가 어떻게 된대요? 올라가다가 점점 떨어진다. 점점 떨어지죠. 저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나라가 이란, 파키스탄보다 더 못한 나라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고드만 선수는 순위를 더 떨어뜨려 버렸어요. 2050년 되면 우리가 더 떨어질 거라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과정이 중요하다고. 남남북이 통일해야 경제교류를 할까요? 경제교류 하다 보면 통일이 될까요? 하다 보면 통일이 되는 거죠. 그 남남북 경제교류를 하면 남남북의 통일 코리아의 경제성장 그래프는 1번 바로 올라간다, 2번 내려갔다 올라간다, 3번 떨어진다. 몇 번일까요? 난 1번이다 바로 올라간다, 난 내려갔다 올라간다, 난 3번 떨어진다. 뜻 없겠죠. 정답은요, 모든 나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그래프를, 영국이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바로 올라가죠.
고제만 삭스는 세계 2등을 점망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5등을 점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망가보니 교류가 되기 때문에. V자를 그리는 나라는 전 세계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거든요. 통일 비용을 설계한 일본입니다. 그래 맞잖아요, 그죠? 너희 통일병들이 엄청 힘들어질 거야. 갚으면 올라갈 거야. 가 일본이 주장이잖아요. 두 번째는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아직도 일본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금 안 내요. 그건 알아서 할 거예요. 네. 어떤 예가 있냐면 우리가 국내에 쌀을 정말 많이 줬어요. 이 사례 보시면 2018년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쌀이 아마 돌죠. 쌀 창고 보관비가 1년에 5천억이 발생한다는 기사예요. 쌀 창고 싸놓는 것만 1년에 보관비 5천억이에요. 이거 반 잘라서 국에 주면 뭘까요?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공짜로 주면 손해일 수 있어요. 우리는 국에 쌀을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퍼주기 논리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퍼주기 논리는 이 자금의 흐름은 정확히 이해가 가능해요. 우리가 북에 쌀을 공짜로 안 줍니다. 근데 쌀을 돈으로도 안 줘요. 예를 들면 북한의 쌀이 100억어치가 필요해요. 100억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야 북한아 우리가 100억 줄게 너는 쌀 사 먹어 이럴까요? 쌀을 100억어치를 사가지고 북에 보낼까? 투자죠. 왜냐? 저도 못 믿겠거든요. 100억 주면 이거로 쌀 사 먹을까요? 믿음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쌀을 100억어치를 사가지고 북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이 쌀을 어디서 살까요? 누구에게 살까요? 우리나라에게 살까요? 그러면 정부의 돈은 북한으로 가면 남아는 거예요. 남아는 거죠. 이 쌀을 북에 보내줘야 돼요. 거기 마찬가지로 할까요? 우리가 보내줄까요? 우리가 보내줘야 돼요. 물류비가 발생하죠? 유성비, 버스비, 화물비, 배, 선박비가 들어갑니다. 이거 다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돈은 남쪽으로 오고요. 물건만 들어가요. 이게 공짜로 주면 푸지. 잠깐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 아이들이 너의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요즘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 꿈은 재벌 2세예요. 아빠 좀 더 노력해 라고 얘기하네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짧은 이야기였고 아마 아시는 이야기는 안 할 건데 혹시 모르고 있을까봐 제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모르는 걸 설명한 겁니다. 네.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분담 비용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통일 비용이 얼마나 하는데 어떻게 통일해서 감당하냐 그렇게 말하는데 통일 비용보다 분담 비용이 큽니다. 분담 비용을 사람들이 인식 못해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나 중국으로 내 차 몰고 충분히 가고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또 기차 타고도 갈 수 있는데 완전 우리나라는 이게 고립돼 있는 섬나라가 돼버렸죠. 그리고 그 물류 비용이 얼마나 그거는 말로 설명을 못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 그냥 통일만 아이고 그랬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지하자원들은요 땅속보다 땅 위에 있어요. 우리 노천 탄광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시아 최대의 철강석 탄지가 바로 그 함경도 무산에 있는 무산철강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노천 탄광입니다. 철강석이 산에도 깎아내면 그게 다 철강석이에요. 우리나라 철강석 어디서 갖고 오냐면 러시아와 호주에서 갖고 와요. 러시아 지금 못 가요. 전쟁 중이어서. 호주에서 갖고 옵니다. 왕복비로 한 달 넘게 걸려요. 거기서 북한에서 갖고 오면 몇 시간 걸릴까요? 한 4시간이 끝나요. 말씀대로 그게 다 분담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아까워. 그래서 분담 비용을 좀 많이 좀 분량을 늘려서 설명할 때 사람들이 그 가슴에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담 비용 중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가장 억울한 게 저기 국방비죠. 네. 본인을 앞당기는 것은 이성주가 강경하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한번 갔다 와가지고. 조선으로 가라고 이제. 네, 선생님.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네. 서독에서 동독에 준 금액하고 네.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준 금액 네. 퍼졌다고 하는 금액 얼마냐? 자, 서독은 20년간 교류를 했고요. 엄청난 금액을 줬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요. 우리나라가 98년부터 2007년까지 북의 무상으로 쉽게 말하면
조지아 대학에 있는 그 박항식 교수라는 분이 책을 냈는데요. 그분이 책에 쓴 연구를 보면요, 10년간 무상으로 주는 거, 퍼준 거를 대한민국 돈 5천만 원으로 나눠 보니까 10년간 제가 알게 모르고 얼마나 줬을까요? 10년간 6만 원 나왔어요. 10년간 6만 원이면 1년이면 6천 원이에요. 한 달이면 500원이에요. 하루면 17원입니다. 정말 많이 퍼줬죠. 우리가 퍼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북에 쌀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북이 우리가 다 당도 다 쓰고 있어요. 2007년도에 북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하자원은 일정 부분 갚은 적도 있어요. 지금은 왜 안 갚냐? 연락이 돼야 갚죠. 빚쟁이로 돌아가면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되면 갚을 수 있어요. 당도가 우리 다 적고 있어요. 2018년도에 남자하고 정상회담을 3번 진행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북한에서 고맙다고 남쪽으로 자연산 송이버섯을 보내왔어요. 무려 2톤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 혼자 못 먹죠. 그래서 2018년 이사가족 상봉을 준비하는 이사가족들에게 다 나눠줘요. 이건 뭐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도 북에 선물을 보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에 어떤 선물을 보냈을까요? 제주도에 귤을 보내요. 왜 귤일까요? 북은 귤이 없으니까. 춥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우리가 귤을요, 2톤 받았죠? 우리가 귤을 200톤을. 실제 기사에 뭐라고 나냐면, 역시 문재인 퍼주기 좋아한다. 막 나와요. 저 그거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뭐가 더 비싸요? 동아일보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북에서 보낸 송이버섯은요, 평균가로 15억 원치래요. 그 당시 자연송이 상품이 1kg에 100만 원이거든요. 북의 묘양산 송이버섯 진짜 유명해요. 그걸 보내준 거예요. 우리나라 제주도 귤 겨울에 한 박스 얼마예요? 5kg짜리 한 박스. 동아일보 보도에는 북에서 보낸 송이버섯은 15억 원치고요. 우리가 200톤 보낸 거는 5억밖에 안 된다고 보도를 했어요. 15억 받고 5억 준 거예요. 남녀부 경제력 차이는 우리가 북한보다 60배 살아요. 60배가 우리가 잘 살아요. 퍼주려면 15억 곱하기 60배를 해야 퍼준 거잖아요. 근데 3분의 1만 먹었어요. 누가 퍼준 거예요? 그거는 퍼주기 논리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선물 주고받는데 누가 그걸 퍼주게요. 제가 봐도 이명박 그 정권이 네. 최대 실수가 북한과의 그 관계를 교류를 끊었거든요. 그것도 있죠. 뭐 대성산 이야기도 있고 되게 복잡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저는 파주는 자주 옵니다. 왜냐면 여기 파주 임기가 평안드리공원 거기 제가 그 현장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302차 길을 갔는데 그동안에 강사로 오신 분들이 적어도 250분 정도 될 거예요. 맞죠, 작가님? 네, 가장 강사로 많이 서신 분이 우리 원장님이시고, 예, 그 다음에 그 많은 강사들 중에서 이게 젊은 강사가 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았어요, 그렇죠? 예, 흔치가 않았고 주로 젊은 강사라고 하면 이제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하셨었는데 젊은 강사치고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준비된 자료 가지고 우리에게 이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는 그동안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를 들어. 예, 감사드리고 우리 저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아까 김영춘 목사님이 장가 빨리 드는 게 통일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왕 결혼하실 것 같으면 북녘땅 처자하고 하십시오. 예, 그 북녘땅 처자 중에서 통일의 찐 마음을 가진 분하고 먼저 만나시고 그 다음에 대화하시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통일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통일을 이루려면 일단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대화하려면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죠. 요즘 만남이 없잖아요.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통일의 길이 멀고 힘들다 하여도 그래서 그것이 바로 눈앞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통일의 길도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화하자.
대화하려면 만나자. 우리가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당장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기도 준비하도록 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박수 치면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국방과 교육,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난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요셉과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선견자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과 공의와 정의가 곳곳에 스며들어 생명이 되어 부흥과 번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통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만나는 대화의 연결선이 되며 또 하나님 남과 북을 연결하는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겼던 남북의 교류가 시작되는 시작점인 오사이에서 다시 기도의 불꽃을 통해서 굳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여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며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보내사오니 우리가 가는 공동체마다, 우리가 가는 지역마다, 우리가 머무는 작은 천국 가정에서 하나님 미디어 통일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통일이 그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시고 통일의 퍼즐을 맞춰가오니 주님의 시간에 우리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섰음을 주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잃고 꿈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통일을 맛볼 수 있는 단기간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일을 맛보게 하시고 기도로 주의 통일에 하는 그림들을 구체적으로 그려갈 수 있는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로 기도의 주체 및 주관 영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반도 평화 통일재단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오산리 기도원 7천 목회자 중보기도단, 내부 예하교 통일 세대 기도 네트워크, 한반도 보고마 중앙회대,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 이 모든 단체들의 사역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내서 온전한 사역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또 우리 민족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 통일되는 귀한 역사로 영원히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임하셔서 산상과 산야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다시 한번 회개운동이 메아리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서 나무 뿌리를 부여잡고 나라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때 그 시절의 기도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들로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물러서거나 주춤거리지 말고 예배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친히 이기고 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70년대 80년대 경험했던 부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하여져서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집중하는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한국교회와 가정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산리 금식기도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셈을 파괴하여서 북한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이 기도의 재단으로 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총선의 결과로 인해 그동안 우리들이 잘 선방해왔던 차별금지법이 또 상정이 되고 또 통과가 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우리 목사님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그것을 크리스찬들이 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원의 성도들을 깨우는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도록 깨우고 기도하는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도덕적 윤리 기준이 무너져가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정치든 경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한의 문화는 너무나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산리 기도원은 무엇을 행하시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맞춰 나아가는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기도로 서는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은 유대력으로 하면 5784년입니다. 이 5784년은 모든 분들이 활짝
활짝 열려지는 해라고 합니다. 주님, 올해 북한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정보들이 북한으로 물밀듯이 들어가게 하시고, 북한의 대중들이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새빨간 거짓임을 깨닫게 하시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비 날갯짓이 우리에게는 큰 태풍으로, 아버지 태풍으로 일으키듯이 우리 기도원의 작은 기도가 북한에는 큰 태풍으로 불어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지라 하신 말씀의 근거로 이 시간 전 세계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합니다. 아빠 아버지, 말씀의 지방 중 마지막 때를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각지에 일어나는 징조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천천의 전쟁, 기근, 전염병,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으로 두려움을 안고 아파야만 하는 시간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영혼들이 불안하고 공포, 걱정, 근심, 좌절, 심지어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일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지금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현 상황에 아무런 대책 없이 지켜보고 있는 불쌍한 저들, 이제는 끝없는 이기심과 무지함으로 이웃의 죽음조차도 무관심으로 무뎌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죄 가운데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먼저 부르심받은 자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깨어 모이게 힘써 기도하는 일이기에 이 시간 전심을 다해 간절히 중보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 불쌍한 영혼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 우리는 302차 기도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제 구호가 구호로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가 기도회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만남의 장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의 장을 통해서 대화의 장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대화의 장을 통해서 평화의 장, 그리고 통일의 장이 열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6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하시고 주님을 전하시고 주님 말씀을 습관으로 들어보았다면 세상의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낙에 세상의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주를 놓지 못하고 오늘은 주님을 자는 길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사를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